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22-3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방의 중요성, 이제 아픔, 마음 아픔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방. 네, 그래서 예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고요. 자, 이 시간은 예방 속에서 치료 과정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음의 병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병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병입니다. 그 차이점은 치료에 대한 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는 거죠. 마음의 병은 말 그대로 생각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면, 생각의 병은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아주 쉬운 병이에요.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세계는 처음에는 지역의 조그만 마을로 있다가 점점 커져서 지구보다 커지고 우주만큼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심리 질병, 마음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만 있으면은 이거 금방 해결이 돼요. 이거는. 왜?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의지가 없고 아무리 조언을 해도 자기 생각에 묶여 있으면, 그 자기 생각에 고정관념에 있으면 이게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손가락, 이 손톱만한 게 점점 커져서 주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보다 커져, 나보다 커져가지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걸 바꿔야 합니다. 그 내 생각 때문에 지금 이게 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은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해라, 부인해라,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치유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므로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기라고 생각하고 의지와 확신을 갖고 상담자의 조언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쉽게 치료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삶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초기에 상담하고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치유 과정의 5단계를 설명을 해놨는데요. 1단계는 우울감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병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감정이 좀 아파요.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요런 아픔이 몇 주씩 지속이 됩니다. 이때 이제 빨리 상담자하고 상담을 하고 전문가와 의논을 통해서 치유가 시작이 되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죠. 3단계는 이제 현상에 문제가 생겨요.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에,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잠 못 자고 인간관계 깨지기 시작하고 혼자서 은둔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뭔가 생활 리듬이 깨지게 돼요. 이때부터는 병적 증세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병원의 상담, 정신과, 그 다음에 약물 치료도 필요하면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항상 모든 건 그래요. 뭐 약물만 투입해서 뭐 온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세계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약물, 그 다음에 상담, 환경의 변화. 이 세 가지만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잘하면 금방 회복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이제 강박관념이 심해진 단계로 가요. 그래서 이 단계는 자기 강박이 워낙 강해져 가지고 상담자의 조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환청도 들릴 수 있고 어떤 이런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고 뭔가 엉뚱한 것도 보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이제 입원 치료도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계는 우리가 보통 조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현증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아서 생기기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누적이 되고 상처가 쌓이고 누적되면서 치료할 기회를 놓치고 그러면 점점 생각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엉뚱한 생각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과대망상도 생기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 이제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도 필요하고 반드시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상담, 이게 균형 있게 항상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관리. 이제 중요한 것은 치료 후에 관리가 또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의 육체 질병도 수술을 하고 난 다음 치료받은 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발이 반복될수록 그 병은 치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심리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육체 질병보다 관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은 이 뇌의 기능이라는 건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습 기능이에요. 뇌는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봤던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뇌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비슷한 동기가 벌어지면 내가 겪었던 그 일을 뇌는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내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걸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겨울철에 그런 어떤 우울증을 겪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그런 상태가 반복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또 어떤 동기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동기가 딱 발생을 하면은 내가 겪었던 그 일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걸 다시 반복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는 그 사건도 지나갔고 다 해결이 된 건데 뇌가 그걸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미 치료가 됐고 그런 다음에 뇌의 학습 효과에서 오는 것이라면은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안. 저는 이걸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졌던 일이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 기능보다는 이 달팽이관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10월 달에 그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10월 달이 되니까 이 달팽이 기능 문제는 아닌데 내 몸의 기능이 그런 비슷한 현상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치고 그냥 이렇게 다운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한 1, 2년 그런 걸 겪은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학습 효과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미리. 10월 달이 오려고 그러면은 미리 뭘 할 건가? 그리고 피곤하면 그 달은 더 쉬기도 하고 안정감을 갖고, 그리고 재미난 일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 효과라는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는 끝났는데 그게 내 뇌가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 그 계절, 그 시기, 그 동기가 발생을 하면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발됐다 이러기보다는 뇌가 또 학습을 한 대로 또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뇌를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행동하고, 그러면 뇌는 새로운 행동들을 또 학습을 합니다. 10월 달 즐거웠던 거, 10월 달 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뇌가 그 10월 달 그러면은 안 좋았던 그런 학습보다는 좋았던 학습들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심리적 질병에서 치료되어 자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죠. 마치 감기 몸살에서 치료가 됐어도 피곤하고 지치면 그 다음에도 또 감기가 올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본 교재가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항상 자기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치료 후의 뒷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이하를 쭉 보면은 귀신이 쫓겨나갔는데요. 얘가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자기 있던 집에 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까지 다 같이 데리고 또 들어왔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안 좋게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조금만 이제 훈련해 나가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체질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시 이제 내가 그걸 학습하기 때문에 괜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뒷관리, 치료되었어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요. 괜찮다고 방심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삶을 이제 계속 습관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